네, 화요일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청환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빈집털이 화요일장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역시 미증시가 안 열리니까 그동안 눈치 보던 종목들에서 움직임이 나온 것 같은데요. 움직였던 종목이나 테마들을 보면 이 불확실성 속에서 기대라는 모멘텀으로 움직이고 있는 느낌이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좀 일부 눈치 보는 흐름들에서의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미국장이 쉬어가다 보니까 새롭게 좀 떠오른 산업군들에서의 움직임도 있었지만 또 반대로 본다라고 한다면 주도 산업군들에서의 이제 방향성에 대한 좀 고민을 일부 해보는 부분들도 있고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GDP와 이제 PCE에 대한 지표가 발표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이제 수급적인 변화가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수급 기조가 일부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지난번 CPI가 발표되기 전에 코스피와 코스닥에서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기조를 보셨을 때는 거의 이제 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2천억 원 이내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금일 코스피와 코스닥 역시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변동성이 굉장히 작았고 대신에 이제 파생 쪽에서의 움직임은 굉장히 강했거든요. 선물의 베이시스 차도 최근에 상승할 때는 1.5에서 1.8 수준을 유지를 했는데 이게 0.1, 0.2 수준까지 좀 좁혀지면서 선물의 매수 매도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고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다 보니까 옵션에서도 콜옵션과 풋옵션의 전쟁이 좀 이뤄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수급적인 흐름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전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일부 눈치 보는 시장의 흐름들이 나타났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요일에 PCE 발표 같은 중요한 매크로 경제 지표가 있기에 좀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자금의 흐름을 보면요. 이제 중국이나 대만에는 외국인 자금이 잘 들어가는데도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왜 올 듯 말 듯한 수급을 보이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이나 대만 쪽에 대한 부분은 최근에 이제 중국 쪽에서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강력한 기조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쪽은 아무래도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환호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번에 이제 최종안에 대한 흐름들에서 실행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자율적인 흐름들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이제 KB금융이 발표한 이후에 나머지 기업들의 움직임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3분기, 4분기 때 ETF부터 시작해서 또 다양한 이벤트들이 붙어줄 것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흐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수의 상단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가 사실 상승률 거의 꽁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삼성전자가 AI 쪽에서 지금 엮이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후순위로 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쵸. 하이닉스는 명백하게 이제 엔비디아발에서의 수혜를 받고 있지만 아무래도 시가총액으로 본다면 삼성전자에 비해서는 좀 월등히 부족한 상황이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의 좀 부진한 흐름들이 외국인의 수급 트리거를 조금 더 줄이는 흐름들로 작용이 됐고요. 그래서 4월 달에 외국인 시장의 순매수와 5월 달의 순매수를 보시면 5월 달에도 물론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절대적인 양 자체는 좀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글로벌 증시에서의 좀 둔화 흐름들 또 이제 중국과 대만 대비했을 때도 좀 못 오르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증시에 원활한 수급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하고 삼성전자의 흐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오늘장을 돌아보면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네. 방산주죠. 오늘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이 방한을 하면서 협력 방안을 모색을 했습니다.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요. 그러면 항공 우주도 그렇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 방산업종 흐름 상당히 좋았습니다. 최근 증권사 리포트에서도요. 하반기 개별 업종 중에서 업황 개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쪽이 방산주라고 보고 있는데 대표님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말씀 주신 것처럼 방산주에 대한 좀 긍정적인 내용들은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오늘 SK증권에서 이제 관련된 리포트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 중요한 포인트는 목표 주가가 상당히 높았다라는 겁니다. 현재 주가 대비했을 때 많게는 30%에서 이제 50%까지도 좀 상방을 열어놓고 접근할 만한 종목군들이 상당히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기본적으로 방산 같은 경우는 수주에 대한 기조가
워낙 긍정적이었던 상황이죠.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이슈들이 워낙 많이 불거지고 있다 보니까 글로벌 방산에 대한 이런 이제 정책 자금들이 늘어나는 기조가 상당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흐름들이 방위 1위 국가죠. 뭐 미국이라든지 중국 쪽에서도 상당히 강력하게 트리거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들도 정책 자금을 가장 큰 폭으로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전쟁이 끝나더라도 사실 방위 산업에 대한 이런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전쟁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가격보다는 속도 부분을 어떻게 맞추는지가 핵심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납기를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 속도도 빠르고 가성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출입은행 수은법에서의 개정이 되다 보니까 좀 대규모 수주에 대한 모멘텀들도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금일 같은 경우 또 추가적으로 수출입은행에서 9조 이상의 이런 캐파가 확대가 되는 부분으로 얘기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을 좀 쉽게 정리드리면 정책적인 부분들과 산업에 대한 성장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실적까지 받쳐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세계의 이제 삼박자가 잘 맞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수급 쪽이 잡히지 않는 것은 양은 작지만 이게 꾸준히 들어오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종목군들 다 좀 검색을 해보시면은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 기조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도 상당히 매력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산수 최근에 양은 적지만 계속 수급 견조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 방산주 특성상의 무기 개발 생산이나 납품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장기 사이클을 가진 산업군들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잡는 게 좋을까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산업의 사이클도 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마진율이 좀 적다 이런 얘기들도 네.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수주 잔고가 일단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지죠.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수주를 많이 받아놓게 된다면 이게 점진적으로 계약이 이행이 될 거고 그게 이제 장부가로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큰 이벤트들이 있어도 만약에 수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이제 용두사미에 대한 흐름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데 방산 같은 경우는 워낙 종목별로 수주 잔고가 굉장히 좀 큽니다. 뭐 한국항공우주도 그렇고 LIG 넥슨도 그렇고 조 단위 이상의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제 수주 잔고들이 쌓여져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실적 반영들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수주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이벤트가 터져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었던 그런 산업뿐만 아니라 수출 지역이 다변화가 되고 있는 부분에서의 성장 모멘텀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적인 성장 기조가 앞으로 더 외형 성장을 하고 있는 방향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들이 장기 투자를 하실 때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방산주의 성장 모멘텀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슈의 마지막으로요. 네. 오늘 LG전자 이야기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LG전자가 미국 내 대형 데이터 센터에 냉각 시스템을 공급하는 첫 계약을 따내면서 그 핫한 인공지능 열풍에 안 올라탔습니다. 이 칠러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그 무거운 LG전자가 오늘 13%나 날아 올랐습니다. 이 추세적인 힘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 보시는지 궁금해요. 네,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LG전자가 사실 주가의 흐름들이 상당히 막혀 있었던 이유가 영업이익에 대한 그런 밴드 자체를 좀 돌파할 만한 모멘텀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장 부분에서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었지만 해당 부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전체 비중에서의 흐름들도 좀 작았을 뿐만 아니라 이게 단기적으로 이런 전체적인 영업이익에 대한 기조를 바꿀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런 칠링 시스템 쪽으로의 이벤트가 터지게 된다면 워낙 데이터 센터에 대한 흐름들에서 이런 냉각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크고 또 이제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다양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산업에서의 지금 수급적인 흐름들이 상당히 강한 기조들이 나타나고 있고 금일 외국인에서는 순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증권사에서 특히나 KB금융 쪽에서의 이런 LG전자에 대한 리포트가 상당히 잘 나와 있는데 목표 주가가 15만 원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주가 물론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대로 무조건 간다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만약에 이런 영업이익 밴드를 돌파를 하면서 이제 기업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다시 한번 리레이팅이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상방 자체는 크게 열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적인 기조들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다라는 점에서 일단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LG전자에 대한 이런 수급 기조가 좋아진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또 산업의 성장 흐름들이 더 유지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LG그룹에 대해서 조금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반도체 대장주들 위주로 다시 한번 수급적인 기조가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한 좀 시장의 플레이를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매매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LG전자 상방 자체가 열려 있고 증권가에서는 TP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본부장님이 가져오신 핫섹터가 있습니다. 저희 아나운서가 상세하게 조사를 했는데요. 이유한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익을 높여요. 시크릿 섹터 브리핑의 이유한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의 수익을 높여줄 어떤 매력적인 섹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하창한 본부장이 픽한 섹터는 바로 변압기입니다. 관련 내용 먼저 짚어볼게요. 재생에너지의 약진 기조 속 필수 산업. 변압기 관련주가 설비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는데요. 최근 인공지능 열풍으로 글로벌 전력 수요가 증가하며 호황기를 맞은 만큼 기술 경쟁력 확보와 공장 신증설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따른 기대감. 또한 정부가 이달 중 발표 예정인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도 신규 원전이 2기 이상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부는 국내 원전 추가 건설 및 한국형 원전 수출에 대응해 원전 보완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원전 수출과 관련해서는 30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사업에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등 추가적인 전력 수요 증가. 이처럼 세계적으로 전력 설비 수요는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완성차 업체가 수년 전부터 전기차를 생산하며 배터리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최근 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력 인프라 산업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데이터 센터는 전력 과부하를 막기 위해 초고압 변압기가 필요한데요. 국내에서 이 분야는 H현대일렉트릭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크릿 섹터로 바로 슈퍼사이클에 돌입한 변압기입니다. 이어서 하창한 본부장과 수익을 높이는 인사이트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핫섹터로 변압기 가져오셨습니다. 이 전력이라는 키워드 안에서 순환매가 계속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한 전력 설비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 이 전력 과부하를 막기 위해서는 초고압 변압기가 필요한데 이에 더해서 미국에서는 변압기가 슈퍼사이클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이번 사이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라 보시는지요? 일단 상당히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이제 변압기적인 사이클이 왔을 때가 6년 동안 강세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 같은 경우는 그 이전보다 애초에 이제 산업 자체가 전력을 더 소모를 많이 하게 되는 산업이 되어 버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AI 데이터 센터까지 붙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전보다는 훨씬 더 좀 장기적인 사이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계속적으로 변압기적인 상승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체크하는 포인트가 PPI인데 변압기 PPI 같은 경우가 지금 2년 연속적으로 상승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번 사이클 때 PPI가 6년 동안의 상승 기조가 나타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추가적으로 4년의 추가적인 상승 동력을 일단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이슈가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우라늄 가격도 많이 높아지고 있고 원전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고요.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풍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엔 에너지 생성 쪽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들 산업군들 각각이 지금 25년부터 굉장히 설치량도 높아지는 상황이고 뭐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 쪽에서 2050년까지 20기가와트 이상의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 것들을 추가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전력을 생성을 했을 때는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초과압 변압기로 변환을 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변압기에 대한 수요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전력에 대한 얘기를
놓고 보더라도 사실 변압기의 상승 트리거를 만들어냈었던 거는 미국에서의 변압기의 교체거든요. 이게 지금 30년과 40년이 지난 노후 변압기가 지금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전체 변압기에서 한 60%에서 70% 이상이 노후화돼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변압기 사이클을 좀 공부를 해보시면 이것도 산업의 기조가 굉장히 커요. 변압기가 성전을 먼저 하고 중간 라인 있고 그다음에 전선까지 까는데 한 4년에서 5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3, 40년이 넘게 걸려 있었던 이런 변압기들을 교체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변압기에 대한 수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중이 80%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변압기들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 수출 비중이 80%가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를 받고 있고요. 우리나라 변압기만 좋은 거 아닙니다. 일본과 뭐 대만, 중국에서의 이런 변압기 기조들도 거의 다 신고가를 다 갱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런 미국에서의 교환에 따른 이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롭게 이제 깔아야 되는 부분들이 워낙 높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벤트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기존의 이러한 흐름들만 보더라도 전체 시장이 2배에서 3배 정도가 확대가 되는데 AI 데이터 센터가 갑자기 이제 튀어나오면서 이 시장 자체가 5배까지도 추가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시장의 캐파가 워낙 커질 수 있는 상황들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이고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해당 산업군들에 대한 이런 이슈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전에 비해 다른 거는 AI라는 모멘텀이 붙었고 또 AI가 없어도 한 3, 40년대 노후화된 미국의 전력망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또 더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도 호재를 얹어가고 있는 변압기 섹터인데 이미 변압기 관련주들 보면 정말 고점에 있잖아요. 그렇죠. 들어가기가 사실 무섭거든요. 네. 어떡할까요?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바닥권에서 엄청 많이 올랐죠.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작년 5월 달만 하더라도 4만 5천 원 하던 종목이 지금 30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570% 이상 좀 급등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현재 시점에서도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룸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글로벌 피어 그룹과의 이런 PR 수준을 이미 어느 정도 맞춰놓은 부분들은 있지만 나머지 효성중공업이나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룸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변압기 쪽 같은 경우는 이제 PR 수준이 계속적으로 좀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수주 잔고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실적도 요번에 이제 전자공유 시스템에서 한 번씩 다 쳐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개선된 것들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실적과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PR 수준은 좀 변동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점이 굉장히 비싸다라는 관점으로까지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한미반도체를 좀 예를 들면은 사실상 목표 주가도 굉장히 높게 나왔고 현재 PER 수준은 굉장히 높지만 이게 이제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HBM에 대해서 수혜를 받으면서 2년 뒤에 PER 수준은 30배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목표 주가가 나온 것처럼 변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산업적인 성장이 워낙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고 수주가 같이 이루어지면서 실적적인 성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PER 수준이 비싸지도 않을 뿐더러 추가적으로 이런 PR 수준을 맞춰 나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전선은 조금 다르게 봐야 돼요. 전선 부분은 지금 이제 변압기 쪽은 HD 현대 일렉트릭을 제외한다라고 본다면 글로벌 피어 그룹 대비했을 때 PR 수준이 싸거든요. 근데 전선 같은 경우는 지금 글로벌 피어 그룹들보다 적어도 50% 이상의 프리미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전과 변압 이후에 사이클 자체가 1년에서 1년 반 정도 후행을 하는데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약간의 좀 차이점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전선과 변압은 약간은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선과 변압은 좀 나눠서 봐야 하고 변압기 쪽은 어쨌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기에 아직은 무서운 고점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요, 이
상장사 중에 유일하게 배전 변압기 100% 업체가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재룡전기인데요. 이 판매 단가랑 구리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재룡전기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뭐 재룡전기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가의 추이도 굉장히 좀 좋게 나타나고 있고요. 뭐 이제 국내로 보실 거면 재룡 산업을 보시는 거고 해외를 보실 거면은 이제 재룡전기를 보시는 게 맞는데 기본적으로 변압기는 이제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초고압을 먼저 봐야 됩니다. 네. 국내에서 초고압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거에서 가장 독보적인 지위에 있는 게 HD 현대일렉트릭이기 때문에 그 종목이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초고압 변압기를 다루는 게 효성중공업과 LS 일렉트릭인데 LS 일렉트릭은 미국 쪽에 대한 우회로 들어가기 때문에 또 초고압 쪽에서 조금 일부 후순위로 빠집니다. 근데 이번에 LS에서 지분 매각도 있었고 초고압 변압기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를 또 인수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프리미엄이 좀 붙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소형 쪽에서의 흐름들이 굉장히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상 후행에서는 좀 나쁘지 않다라고 보실 수는 있겠지만 이 종목이 전체 산업군에서 대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전력에 대한 손실을 제일 줄이기 위해서는 초고압 변압기로 전환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차이는 나타날 수 있고요. 이 종목 역시도 수주 잔고도 좋아지고 있고 소형 PPI 저연합 관련된 PPI도 굉장히 좋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추이에서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은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재룡전기, 효성중공업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탑픽은 뒤에 듣고요. 이 중에서 딱 두 개만 매수를 한다면 어떤 걸 추천해 주시겠어요? 딱 두 개만 매수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현재 시점에서 HD 현대일렉트릭과 LS 일렉트릭을 좀 매수를 해보겠습니다.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싸다라는 부분은 있지만 아직까지 건설 부분이 사실상 좀 프리미엄을 깎아먹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할에 대한 일부 좀 소문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좀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금일 효성그룹주들이 좀 급락이 나왔거든요. 아무튼 이제 또 별세 이후에 좀 지갑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부담감은 있는 상황이고 앞서서 설명드렸던 게 이제 초고압 변압기를 일단 중심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재룡전기도 너무 매력적인 종목이긴 하지만 초고압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앞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종목 중에서 골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산업적인 기조를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HD 현대일렉트릭과 LS 일렉트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초고압 원탑 HD 현대일렉트릭과 LS 일렉트릭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반도체가요, 제대로 주도 섹터로 다시 입지를 보여준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풍선 효과처럼 이 변압기나 전력 설비 쪽의 수급을 뺏기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반도체 산업에서의 기조가 강할 때는 오히려 변압기가 더 많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이 변압기 쪽이 애초에 좋은 산업이었고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었지만 그 부분에서 변동폭을 굉장히 크게 변동성을 만들어내게 된 계기가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편입이 됐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와 같이 동행해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역으로 생각해서 변압기나 전선 쪽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은 지금 사실 주가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재미없다라고 반도체를 생각하실 수 있지만 뭐 한미반도체나 이스페타시스나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52주 신고가를 좀 찍어주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반도체 쪽에서의 강세 흐름들은 유지가 되고 있었지만 이전처럼 모두 다 가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고 뭐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 기조가 나오는 쪽으로 좀 이슈가 됐다라는 해석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같이 손을 잡고 형제처럼 이제 형가 오면 아우가는 그런 관계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급을 뺏기는 게 아니라 현가면 아우가고 이런 식으로 같이 사이좋게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아까 몇 가지 종목 말씀해 주시긴 하셨지만 탑픽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탑픽은 어떤 걸까요? 탑픽은 LS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초고압 변압기 왜 안 하고 LS를 골랐냐 이 생각하실 텐데 뭐 일단은 앞에서 충분히 강조를 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전선 쪽으로 봤을 땐 지금 해적 케이블을 좀 같이 보셔야 되는데 해적 케이블을 보셨을 때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LS 전선과 대한 전선입니다. 근데 LS 전선은 뭐 이제 직접적으로 투자하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LS가 좀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LS 일렉트릭이 좋아져도 LS가 수혜를 받는 구조다라는 점, 그리고 자회사들의 이런 수직 계열화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다는 점, 또 변압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면 전선도 당연히 늘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구리에 대한 선물 가격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해저 케이블에 대한 흐름들이 사실 미중 갈등에 따라서 중국에서의 이런 전선이 깔리는 기조가 25년, 26년이면 끝납니다. 27년부터는 기타 지역에서의 흐름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쪽에서의 이런 전선에 대한 흐름들로 전력을 보내기 위해서는 해저 케이블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풍력 같은 경우도 해상 풍력이 집중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벤트가 터지더라도 해저 케이블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슈로 본다라고 한다면 변압기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 있고 해저 케이블까지의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매력적이고요. 최근에 LS그룹주들이 증권가에서의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목표 주가도 굉장히 많이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업황에 대한 분위기와 또 이제 변압기 쪽에서 초고압을 가지고 있는 이런 매력적인 포인트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이제 상방룸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후발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요. 뭐 HD 현대 일렉트릭이나 이런 종목에 비해서는 사실 고가를 돌파하고 아직까지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후발 주자에서의 움직임도 충분히 강화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LS 선정해 주셨는데 변압기라는 모멘텀과 해저 케이블이라는 이 두 가지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목표가는요? 목표가는 일단은 저는 더 높게 보고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단은 1차로 20만 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봉과 월봉상에서의 좀 이격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전 직전 고점을 뚫어주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20만 원 보고 있고요. 해당 라인 뚫으면 24만 원까지 저는 우상향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고 HD 현대 일렉트릭도 마찬가지인데 크게 조정 없이 강하게 상승력이 나오다 보니까 한 번도 이탈하지 않은 이평선들을 좀 이탈을 했을 때는 반드시 비중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 가격 라인이 15만 5천 원 라인이기 때문에 현재가 기준으로 15만 5천 원 라인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금요일날 PC가 너무 안 좋게 나와가지고 물가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면 아마 이렇게 높았었던 종목에서 단기적인 강력한 차익 매물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렇게 큰 조정이 나오더라도 20선을 깨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필수적인 요인은 꼭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S 목표가 20만 원에 손절가는 15만 5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탑픽까지 만나봤고요. 저희는 시간 관계상 본부장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